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을 f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3의 f2는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f2는 3의 제곱근. 그 다음에 f3은요. 의미가 3의 세제곱근. f4는 4의 네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네제곱근. 네제곱근. 쭉쭉쭉 해서 f10은 10의 10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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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3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졌죠. 그랬을 때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졌었죠. 개수. n이 짝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없다. 홀수일 때는 모두 1개, 1개, 1개 이렇게 존재했죠. 그럼 따라서 여기 n에 들어가는 값이 짝수이면 2개를 가질 것이고 홀수이면 1개가 있겠죠. 2부터 10까지 짝수 몇 개 있어요? 짝수 5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이 다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는 2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3, 5, 7, 9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다 n제곱근을 몇 개 가져요? 1개씩 가져요. 따라서 총 몇 개를 갖는다? 여기에서 10개, 여기에서 4개. 총 14개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4개이다. 그 다음은 이제 학습지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랑 교과서는 17페이지부터 우리 오늘 20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이번 단어는 지수의 확장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지수였었냐면요. 밑이 실수이고요. 지수가 자연수인 이 부분만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수 법칙이 우리 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금까지 계속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밑이 있고 이 부분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 부분을 우리가 자연수까지 정의를 했었다면 이 지수가 정수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유지가 될까? 이 지수 부분이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 지수 부분이 실수가 되면 그래도 유지가 될까? 요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정수로 확장해보고 유리수까지, 유리수 절반 정도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 지수인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까지는요. 밑이 실수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실수이기만.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밑이 0이 아닌 경우를 볼 거예요. 밑이 0이 아닐 때. 밑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a의 0제곱부터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a의 0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당연히 이때 a는 0이 아닐 때입니다. a의 0제곱을 우리가 1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는 정의예요. 정의. 정의. 약속을 한다는 거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는 지수 부분에 이 부분이 양수인 것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닮으로써 음수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냐면 2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8분의 1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예를 들어 봅시다.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 마이너스,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수로 바꿔주면서 a의 3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약속을 하고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럼 학습지 빈칸 채워볼게요. a의 0제곱은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가 있으면 a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분수 형태를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밑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즉 0의 0제곱 혹은 0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는요. 정의할 수 없어요. 얘는 다루지 않습니다. 얘는 정의하지 않아요. 밑이 0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법칙, 정수 지수일 때 만족을 하냐 이걸 볼 거예요.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 볼 거냐면 일단 밑이 0이 아닌 경우. 밑이 0이 아닐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첫 번째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m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 a, b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 지금까지 정수가 아닌 자연수 부분에서 이거 다 간단하게 됐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지수 부분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칙들이 대부분 다 유지가 돼요. 그대로. 그런데 왜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밝혀야겠죠.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한번 천천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정수로 먼저 두기 전에 우리 양수인 경우들은 다 봤으니까 m과 n을 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음의 정수. m과 n을 음의 정수라고 둔다면 m을 마이너스 p 그리고 n을 마이너스 q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pq가 뭐일 때? pq가 자연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 그러면 pq, 양의 정수인 것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면 m과 n은 음의 정수인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범위일 때 만족하는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수 지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만족한다라는 걸 유도해낼 거예요. 그러면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바꿔서 써봅시다. a의 마이너스 p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분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 그럼 이건 합쳐서 쓸 수 있죠. 이제 p랑 q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법칙 양수에서 자연수에서 만족하는 지수법칙 쓰면 a의 p 플러스 q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분수 표현 귀찮으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써줄게요.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분리시켜 봅시다.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분리가 아니고 이거 부호 분배 법칙 한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 이렇게 모양 바꿔줄 수 있죠. 아까 마이너스 p가 뭐였냐면 a의 m이었고요. 마이너스 q가 뭐였냐면 n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수일 때 만족하던 지수 법칙이 지수가 음의 정수여도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m과 n 둘 중에 하나는 음이고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혹은 0이어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떻게? a의 n 플러스 n제곱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봅시다. 나눗셈. 우리 자연수일 때는요. 나눗셈이 꽤 복잡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나눗셈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지수끼리 같을 때,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했는데요. 이제 정수로 확장을 하다 보면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로 m과 n이 음의 정수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를 잡고 갈게요. 그렇다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분수꼴로 모두 바꿔봅시다. a의 p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누기 있으니까 역수 취해줄게요.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순서만 바꿔서 써봅시다. 교환법칙 만족하니까 a의 q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p제곱 지수에 마이너스 올려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는 방금 1번에서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a의 q 마이너스 p제곱이 된다. 그럼 순서 생각을 해주면 a의 q는 마이너스 n이 되겠죠? 마이너스 p는 플러스 m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순서 좀만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a의 m-n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수끼리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제 정수 지수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m과 n의 크기 비교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수 m에서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걸 빼준다. 혹시 마이너스 지수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수 취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연수 지수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했다면 정수로 확장을 하면서는 간단하게 a의 m-n제곱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 해볼게요. 3번 해봅시다. 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거 계속 끌어다 쓸 거예요. m과 n이 음의 정수일 때 m을 이렇게 표현하고 n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가지고 와봅시다. a의 m의 n제곱 얘는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봅시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a의 p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해결할게요. 요거 분의 1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a p제곱분의 1에 q제곱의 1. 그럼 얘는 괄호 해결해 봅시다. p랑 q가 어차피 양수이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죠. a의 pq 제곱분의 1분의 1. 그럼 얘는 번분수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a의 pq가 된다. a의 pq를 좀 더 분리시켜서 쓰자면 굳이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p가 뭐였냐면 m, 마이너스 q가 뭐였냐면 n. 그래서 괄호를 해결할 때도 자연수 범위에서처럼 a의 mn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우리 계속 지수 법칙들이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어도 자연수 범위에서 만족하는 지수 법칙들이 계속 다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면 a, b의 n제곱 물어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의 n제곱이니까 n 대신에 뭐 생각할 수 있어요? a, b의 마이너스 q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a, b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수가 자연수인 거니까 괄호 풀어봅시다. a의 q제곱, b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그럼 얘는 분리를 시킬게요.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수로 바꿔볼게요.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여기 p가 왜 나왔죠? 여기에서 잘못됐네. 여기에서 p가 아니고 q. 여기도 마이너스 p가 아니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q 이렇게. 그러면 a의 마이너스 q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아니고 a의 n. 그리고 b의 n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대로 괄호 풀 때도 이렇게 각각에게 해주는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우리가 방금 본 거는 두 개 다 음의 정수일 텐데요. 두 개 다 음의 정수가 아니고 둘 다 양수여도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음수여도 모두가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법칙 정리해 봅시다. 거기 아래 빈칸 선생님이 뚫어놨죠. 거기다가 채워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A에 지수끼리 더해준다. 얘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준다. 괄호 풀면서 지수끼리 곱해준다. 괄호 풀면서 각각에게 지수 취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관련 문제는 이따가 문제 3번 풀어보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3번.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넘어갈게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전부 하지는 않고요. 약속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약속 한 가지만. 우리 아까 정수에서 뭘 약속했냐면요. a의 0제곱이 단 뭐일 때? a가 0이 아닐 때.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지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밑이 이렇게 있고요. 지수가 유리수인 걸로 확장을 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지수가 정수인 부분까지 확장했죠? 그럼 유리수 지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뭘 약속을 할 거냐? 뭘 약속을 할 거냐면 밑을 양수 이상 0 이상일 때로 생각을 할 거예요. 지수가 유리수가 되려면요. 여기가 양수여야 합니다. 지수를 확장을 하면서 밑이 조금씩 변하죠. 밑이 좀 더 범위가 축소 되고 있어요. 밑이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a의 n분의 m제곱을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지금 봅시다. 모양을 하나 볼게요. 지금 모양을 보면 이 분모에 있는 거는요. 근호 앞에 작은 숫자로 가고요. 분자에 있는 것은 제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 5의 3분의 2제곱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것이 근호 앞에 3으로 갑니다. 그리고 5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 분자에 있는 2가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분의 1을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에 있는 게 근호 앞에 작은 숫자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a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a의 1제곱이니까 당연히 n제곱근 a 이렇게 된다. 요거 두 가지는 약속을 하고 갈게요. 그럼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4의 3분의 1제곱을 하고 싶어요. 4의 3분의 1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3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 있는 것이 근호 앞에 작은 숫자로 분자에 있는 것은 제곱으로 들어간다. 그 아래 정리해주세요.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고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렇게 된다. 오늘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왜 그래 보이냐면 증명 과정이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 과정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면 좋겠지만 증명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오늘 배운 개념은 뭐냐?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들이 다 어쩐다?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단, 밑이 뭐일 때? 밑이 0이 아닐 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게요. 우리 자연수에서 있었던 지수 법칙, 그리고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거 정의했어요.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서 정수 지수가 되어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만족을 한다. 그리고 유리수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했죠? 요거는 특히나 많이 쓰여요. 우리 문제 풀거나 계산 문제 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고 정의한 것들은 자주 쓰입니다. 요거 연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풀어보면 되냐면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그리고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랑 또 뭐냐면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요. 뒤에 답지에 답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끄지 말고 꼭 문제 푸셔야 돼요.